안녕하십니까. SK증권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2020년 10월 16일 이호석의 아이디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재정정책과 낮은 금리, 달기냐 달걀이냐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뭐 독일 금리 얘기도 했고, 어제 뭐 미국 시장에서도 독일 금리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시에 이제 블루 웨이브 그리고 이제 바이든 트레이드 이런 것에 대한 얘기도 조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또 공지사항을 하나 공지사항 자주 얘기하네요. 어제는 제가 이제 뭐 1만 명 이 됐다라는 얘기를 좀 했었고 그저께 그리고 오늘은 뭐 스크린 SK린 해가지고 이제 요 얘기도 좀 소개해 드렸고요. 그리고 오늘은 제가 원래 사실 수요일 날 나가기로 돼 있었는데 제 개인 일정 때문에 오늘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3프로 TV 출연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무슨 얘기를 할까 지금 고민 중이긴 한데 아마도 이제 제가 그동안 뭐 얘기하지 못했던 리얼 옵션에 대한 얘기를 좀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어제 이번 주에 이제 계속 좀 밤에 이제 정신이 없었던 게 사실은 제가 이제 3프로 TV 3프로 TV 에서 출판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책을 쓰고 있는데요. 몇몇 분들하고 공저로 지금 책을 쓰고 있는데 이게 마무리를 어제 작업을 밤에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좀 가장 좀 쉽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 내용도 아마 이제 11월 달에 이제 책으로 이제 발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공지사항은 요 정도. 공지사항을 많이 하네요, 요새. 주요 뉴스는 어제 영국에서는 런던 내에서 실내 모임 금지하는 좀 더 코로나 관련해서 강력한 규제가 발표됐습니다. 코로나 얘기들이 계속 나와요.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신규 코로나 확진자가 6만 명까지 또 다시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이든의 당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은 맞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NBC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이게 바이든이 당선 가능성이 53%이긴 하나 그 간격은 조금 축소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IMF 총재는 미국 재정 부양이 의심해야 할 여지가 없다. 이 얘기는 좀 압박을 하는 겁니다. 미국 재정 부양 해라라는 얘기죠. 그 이론적 근거는 우리가 마련해 줬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써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모건 스탠리 CFO는 미국의 블루 웨이브가 이미 반영돼 있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블루 웨이브 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주장도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한 첨예한 의견 대립이 조금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확실하게 제가 막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지 못하지만 고민들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내용을 좀 제가 좀 이따가도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미국 금리는 유럽 금리가 이제 하락하다 보니까 많이 빠졌는데 증시가 이제 반등한 영향으로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이제 결론적으로 시장의 흐름을 보면은 증시는 조정을 받았고 금리는 상승했고 막 이런 모습을 보이지만 다 전반적으로 낙폭을 축소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자기 전에 했을 때는 뭐 나스닥도 2% 정도 빠지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야 결국엔 부양책도 안 되고 끝났네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장 끝나고 나서 보니까 조금 많이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특히나 이제 변동성 측면에서도 많이 올라갔다가 또 내려오는 모습 윗꼬리를 달았다라고 얘기하죠. 예, 그리고 이제 달러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모습을 보이진 않았지만 금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많이 하락했다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에 대한 부담감 그래서 이제 경기 둔화 아니면은 안전자산 선호가 초반에 진행되다가 다시 위험자산 쪽으로 회복되면서 마감을 했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중시에 미치는 영향, 우리나라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오히려 어제도 선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은 또 강한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TSMC 실적이 어제 발표됐는데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왔고 제가 강조해서 이번 주 초에 말씀드렸던 삼성전자도 긍정적인 영향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장 후반으로 갈수록 강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고요. 지금 불확실성 크고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였다라는 거고요. 특히나 지금 이쪽 섹터들이 주가가 좋은 것을 바이든 효과다라고 지금 우리 시장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럽에서는 지금 이제 걱정이 되는 것이 지금 신규 확진자가 800명을 넘어선 그런 국가들이 좀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고, 전반적으로 지금 특히 북아일랜드 같은 경우에 이제 특히나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아서 코로나의 영향은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특히 또 이제 그 2차 유행 그리고 이제 날씨가 선선해질수록 사망률이 상승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초점을 좀 맞춰가지고 좀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이제 바이든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바이든이 당선될 가능성에 대해서 베팅하는 베팅 투자자들에서 그 확률을 보면은 거의 70% 이상 지금 바이든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확률도 계속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베팅은 돈은 지금 일단 바이든이 될 가능성에 베팅을 많이 하고 있다. 특히나 9월 초에 비하면은 이 폭이 상당폭 커서 이미 이제 되돌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저도 이제 바이든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는 생각합니다. 문제는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뭐 스크린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럼프가 불복할 거냐 이 문제입니다. 불복할 거냐. 불복하지 못할 정도로 압승을 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이런 거 보죠. 트럼프가 그러니까 현장 투표를 하고 우편 투표가 있잖아요. 그래서 현장 투표를 먼저 개봉을 하는데 11월 3일 날 현장 투표 결과 개표 결과 바이든이 이겼다라고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우편 투표를 합쳐야지 바이든이 이겼다라고 하면은 트럼프는 나는 우편 투표는 인정 못해. 그러니까 불복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고 불복했을 경우에는 저희 이제 한대원 연구원의 시나리오의 분석에 의하면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으로 지명받을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불복을 한다라고 하면은 불확실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이 불복 가능성이 얼마나 낮은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우편 투표랑 현장 투표를 나눠서 볼 수도 없는 상황이기도 하기 때문에 불복 가능성은 남아 있고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거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바이든 플레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 가장 확실한 것 중에 하나는 신재생 관련된 주식들이고요. 그리고 러셀의 2000 특히 스몰캡들 주식들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싼 주식 그러니까 가치주라고 얘기하는 주식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지금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요거는 뭐냐면요. 바이든 지수의 상대 성과입니다. 그래서 바이든 지수의 상대 성과가 이때부터 계속 올라왔는데 사실 바이든 지수라고 하면은 우리가 바이든이 됐을 때 주가가 좋을 걸로 예상되는 섹터들 종목들을 합쳐놓은 것인데요.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테슬라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테슬라가 들어가 있다 보니 이제 워낙 테슬라 주가가 영향을 많이 받았겠죠. 이 올라오는 과정에서 테슬라가 영향을 많이 줬습니다. 최근에 뭐 테슬라가 조정 받으면 좀 받고 그래서 이제 조금 애매하긴 한데 바이든이 됐을 때 좋은 종목들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를 내용을 까보면 대부분 친환경 이 많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에서 섹터 단에서는 친환경에서에서 긍정적인 시각을 갖는 것은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국내에서는 이 관련된 주식들이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신규로 들어갔다가는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바이든이 뭐 불복 가능성 요럴 가능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리스크가 열려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조금 조심하자라는 쪽을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오늘 주제인 그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에서 지금 일단 IMF가 어제 이제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국 정부의 지갑을 열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그 근저에는 저금리 기조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제가 지난 뭐 3월 달에도 말씀드렸던 R-GN 리스크를 다시 가져왔는데요. 이게 뭐냐면요. GDP 대비 정부의 부채가 너무 높아지면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에 뭐 80%대에서 110%까지 올라간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미국 정부가 불린 돈의 부채의 총량 자체도 뭐 22조 달러에서 27조 가까이 지금 늘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부담이 많이 되는 상황입니다. 요게 재정 정책 자체가 그런 상황에서 이게 만약에 계속 올라가게 되면 GDP 대비 국가 부채가 늘어난다 계속 올라가게 되면 시장에서 걱정을 많이 할 텐데 IMF의 지금 이 논문에서 가져온 그림이거든요. IMF의 주장에 의하면 부채가 올라가는 속도인 R보다 성장률이 올라가는 속도인 G가 더 만약에 크다면
다시 말하면 성장률이 크다라는 개념보다는 금리가 더 낮다면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금리가 성장률보다 낮다면, 다시 말하면 R-G가 마이너스라면, 그러면 이거 결국에는 낮아질 거고 안정될 거니까 괜찮지 않냐라는 얘기가 IMF의 주장이었고요. 그 내용이 그대로 이번에 IMF 총재의 주장에서도 나타났습니다. 미국 돈 더 쓰세요. 왜요? 금리가 낮잖아요. 금리가 낮잖아요. 그럼 여기서 정부형 정책을 더 쓰자는 말의 핵심은 금리가 낮다는 겁니다. 그럼 정리해 볼까요? 금리가요, 낮기 때문에 재정 정책을 더 쓰라라는 얘기입니다. 달기 누구냐면 금리라는 거죠. 재정 정책을 쓰니까 이제 시장의 생각은 지금 재정 정책을 더 쓰고 바이든이 되면 재정 정책을 더 쓸 거니까 금리가 오를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순서는 재정 정책을 더 써도 된다라는 주장의 근거는 금리를 낮게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만약에 재정 정책을 쓰니까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말은 다시 그러면 이거 뭐야? 그럼 재정 정책 못 쓰나?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고 R-G가 마이너스로 유지되지 못하나? 이런 얘기도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은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든이 됐을 때 여러 가지 논리들의 핵심 근거 중에 하나가 금리가 상승하는 거거든요. 근데 금리가 상승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약간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 리멤버 나우에서도 바이든 시장에 바이든 당선에 베팅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전히 지금 그 플레이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바이든 플레이라는 게 바이든 트레이드라는 것이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신재생 산업에 주목하는 것은 옳은 전략이다라고 보고 있지만 환율이나 금리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이론들이 논란들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그래서 환율이나 특히 금리에 기반한 플레이는 틀릴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면서 오늘 정리를 하도록 할 텐데요. 네, 오늘 말씀드린 거는 블루웨이브 그리고 바이든 프레이드에 대한 얘기들이 좀 많이 했고요. 그리고 재정 정책이 달기 아니고 낮은 금리가 달기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달기과 달걀이 거꾸로 됐다라는 거를 말씀드렸습니다. 한 주 좀 잘 마무리하시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 시장 좀 하락하면서 끝났고 어제도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빠지긴 했지만 생각보다는 긍정적으로 오는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도 참고하시고요. 오늘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